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영향 그리고 수급 자체도 중국하고 워낙 많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서학도 좀 하고 동학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좀 밸런싱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에서 여러분들이 놀자라는 것을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세우는 이런 기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NFT 정말 지금 핫한 아이템이고 뭐라 그럴까요? 주식 테마죠. 그렇죠. 네네. 근데 가장 테마죠. 네. 지금 우리 김 부장님도 되게 좋게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가장 좋아하는 주식 그리고 네네네. 앞으로 상당히 크게 오를 만한 주식으로 꼽으셨던 게 예전에 우주항공이죠. 네네. 우주항공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입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일 것이냐 아니면 좀 길게 봤을 거냐 이게 관점의 차이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길게 보신다면 우주항공 쪽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종목을 계속해서 탑픽으로 계속 꼽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좀 길게 본다면 분명히 거기도 꿈을 안고 가는 이런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수급이 어디에 다 몰려있다? NFT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자마자 사실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내년, 내후년, 미래 한 10년 후 거를 보고 우리가 주식은 사실은 해야 되지만 많이 힘들다라는 거. 샀을 때 빠지면 열받고 환장하고, 뭐야, 내가 왜 샀을까? 이런 생각부터 해갖고, 그거는 누구나들 그렇게 좀 힘들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가장 핫한 테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NFT 관련된 주식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는 딱 맞는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주 관심 있으신 분들 그렇다면은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천천히 사 모을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 나로 이후, 네네네. 그 다음에 나로호인가요? 네. 네. 나로 이후 모멘텀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빠질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계속 내년에도 또 쏩니다. 그거 완벽하게 이런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또 쏘기는 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이거 많이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나로 같은 경우는 2013년 거고요. 이번 거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누리호.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네. 나라호 아니고 누리호입니다. 누리호라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거의 다 성공을 했긴 했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조금 매초가 부족해서 정상 궤도로 올리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 증강현실 AR 그리고 이렇게 게임 관련된 그리고 NFT 관련된 주식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고요. 실제 일주일간 등락 비율만 보더라도 게임도 사실은 NFT 관련된 주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 실제 거기 관련된 이런 종목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셔야 되고 증강현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게 유행이 될 것 같냐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핫할 게 우리가 안경 같은 거 우리가 VR이나 이런 거 하면 안경 같은 거 쓰잖아요. 머큘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거에 상당히 크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장비가 먼저 간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그러게 되면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나오냐면요. 거기에 바로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그래 이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 LG 이노텍 주가 흐름이 좋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그런 기대감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최근에 LG 이노텍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4% 가까이 올라와 줬고요.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생겼네요. 빰빰빰빰 이렇게 예,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완전히 뚫고 이제 완전히 솟아버리는 모습이고요. 어디 쪽하고 연결되냐면 LG 쪽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건 애플입니다. 결국은 애플 쪽에서 이런 애플 카드 만든다고 그랬고 애플에 관련된 이런 최근에 AR, VR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당연히 LG잖아 라는 식의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물론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아직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노텍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근데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결국은 디스플레이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가 마련이 될 것이야 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러한 그 상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해피하시겠죠. 근데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돼 가지고 그렇죠. 우량주, 대형주 중심주로 지금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뭐야? 드디어 삼성전자의 흐름이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드디어 손절에 대한 이런 게 손절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별로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이 돌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빠르게 차라리 삼성보다 엔비디아 사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이재용 이런 회장님께서 바로 미국에 가서 우리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번 처음으로 또 법원이 아니라 미국으로 향하셔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한 20조 원에 대한 투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실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열심히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간 반도체 다시 움직이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아니야. 아직은 NFT야. 뭐 다시 여전히 이쪽이야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제 생각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은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중국부터 올라야 되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장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북미 이런 자금 자체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도 같이 또 들어옵니다. 중국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흐름 이번에 시장이 미국 계속해서 신고가가 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왜 우리나라 계속해서 디커플링이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중국이 못 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왕따 3개 국가 하면 우리나라, 중국, 홍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 왕따를 당했던 이런 이유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영향 그리고 수급 자체도 중국하고 워낙 많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자 그렇다면 수혜주로 삼성전자 분명히 반도체 많이 쓰여질 것 같은데. 당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네. 이쪽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네네. 지금 삼성전자 대신 엔비디아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 그쪽의 아이템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메타버스 세상에? 실제 그래픽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로 반도체를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본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면 지금의 주가는 더블 이상이 가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통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게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밸류를 받는 거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실제 좀 기업의 적정 가치를 받기 위한 이런 많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번에 이재명 지금 후보자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MSCI 지수 우리도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번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아직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3년은 걸려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결국은 지수에 대한 얘기. 지수를 그렇죠. 사용권을 막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라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럼 너희 계속 그럼 거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와칭 리스트를 먼저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와칭 리스트에 있다가 밀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점프업을 해서 선진국 지수로는 가기가 어려운 상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게 들어오면 실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진짜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환율제 이게 24시간 네네네. 이게 지금 우리한테 큰 위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되는 사실은, 요소.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싼 거는 오케이, 좋아, 인정해. 네네. 문제는 수익률인데. 맞습니다. 저기 가야 내가 엔비디아 해야 지금 수익률이 나오지 여기 있으면 되겠냐. 삼성전자 가치가 있는 것만 보고 계속 기다릴 수 있겠냐. 사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어떤 분이 뭐 그렇게 다들 당연히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요즘에는 서학개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동학개미보다는 서학개미가 훨씬 더 수익이 잘 나고 우리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2%가 안 됩니다. 그렇지, 2%밖에 차지가 네.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시장에서 놀고 있느냐. 단지 2% 안에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효율적인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은 전 세계의 자본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도 여기 가서 놀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실제 올해만 하셔도 서학개미들은 오늘 많이 웃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렇죠. 근데 동학개미들은 올해 내내 주가를 보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냥 행복.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밑으로 계속 대각선으로 우하향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흐름을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서학도 좀 하고 동학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좀 밸런싱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동학개미가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7대3 아니면 그 5대5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3대7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국내가. 미국 주식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그렇죠. 점점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외 쪽으로 좀 더 많이 나가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실제, 유동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예탁금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조금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뭔가가 좀 더 그렇죠.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했을 그렇죠. 경우에 네네. 얻는 어떤 혜택이나, 베네핏이 네. 좀 분명해야 한국 시장에 남아있을 어떤 의욕이 생기는데 하여튼 한국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평탄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법적 어떤 제도적 그렇죠.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이번에 후보자님들이 조금 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만 이상이 되는 이런 표가 우르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내가 이거 조금 팔아서 저 가는 종목 가서 쫓아다녀 볼까? 이런 생각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되게 걱정하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오히려 더 손해가 거기 가서도 커지니까. 자, 이런 시점에서 자, 내가 이미 기존에 주식에 물려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탈출법.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왠지 손절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나는 그냥 평가 금액으로만 마이너스야라고 실현이 안 돼 있는 거니까 평가 이런 손익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없어졌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현금이 없고 계속 주식만 있으면 이제 보입니다. 막 지금 NFT 넣었어야 되지. 나 게임을 샀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기가 현금이 없으면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는 게 이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같이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자기 돈이 깨진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그 회사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올라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칙 그 전설적인 투자가들 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기계적으로 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금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세우는 이런 기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가 웬만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7%? 네, 손절이? 네, 손절 라인이 7%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팔기도 어려워요. 너무 커져 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5%에서 7% 사이에서 무조건 그냥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때도 있죠. 당연히 우리도 당연히 다 틀릴 때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에 무조건 가서 여러분들이 덤비셔야 되냐면 지금 같으면 AR이나 뭐 게임주나 NFT에 가서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주도주. 하셔야 돼요. 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치고받고를 해야지만 안 깨질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 넘어지더라도 꽃밭에 넘어져야지 이상한 밭에 뭐 송곳이 있는 밭에 누워있으면 많이 아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조금 주도주에서 여러분들이 놀자라는 것을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주도주도 이상한 주도주 아니면 갑자기 조그마한 주식이 아니라 대장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대장이 시장의 대장 그렇게 되면 그 미국 시장이 막 깨지고 야 어떻게 됐어라고 해도 그 종목은 살아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때만 웬만하면 조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니 주도주는 정말 무섭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옆에 아직 덜 오른 중. 덜 오른 주식을 매번 그러죠. 예, 다들. 사죠. 그런 걸 찾아달라고 하고 그런데 아니야. 답은 이미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딴 답을 찾아봐요. 뭐 다른 거 찾아봤자 필요 없습니다. 답으로 나와 있는 거 그냥 찍으세요. 이미 답은 뭘로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야. 2.2 정도 있지 않니? 1.8 정도도 있을 거야 라고 찾지 마세요. 걔들이 올라가도 덜 갑니다.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딱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좀 더 안전하게 네네네. 그 싼 주식을 찾으려는 자신의 어떤 심리, 그렇죠. 본성 네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주도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부딪히는 게 가장 맞고요. 실제 미국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지금 뭐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에 부딪혀야지 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처음 들어본 이런 회사 들어가봤자 나도 서학개미인데 왜 나는 수익이 안 좋지? 주도주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팡주가 가고 있는데 나는 팡주 싫어. 나는 굴뚝주 할 거야. 그럼 안 가.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팡주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야 이제는 지금 현재 NFT야라고 하면 로블록스 쪽을 여러분들이 쳐다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다른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많이 물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김 부장님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정말 어려운 손절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손절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도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딪혀 보자랍니다. 그게 답이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책들 막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막 책을 막 쓰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주도주가 답이다라는 거 얘기 주도주가 드리겠습니다. 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또 시장이 마침 그 뭐라 그럴까요? 가는 것만 가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사실은요. 네.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연말까지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11월 달에 되면 뭐 바로 이 대주주 과세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풀클로징이 이미 돼버린데도 시작하더라고요. 실제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이제 우리 안에 이미 다 끝났어. 올해는 끝났어. 매매 끝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만큼 활기가 없어질 겁니다. 정말 제한적인 이런 종목에만 돈이 몰릴 겁니다. 그만큼 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그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이슈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김건진 부장님과 좋은 인사이트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